자, 안녕하십니까. 학생들 인사. 자, 이제 시험 총평하고 예상 커트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경찰청에서 시험 관리를 잘못했죠. 시험 관리 이번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찰학 문제를 시험지 나눠주기 전에 문제를 수정한 거를 하나 올렸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답안도 잘못 올렸어요. 형법 문제를. 정말 이거는 현재 경찰관도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들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경찰학 한 문제를 그냥 노출을 하게 되면 이건 재시험 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재시험이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해설 총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시험은 공정성이거든요. 지금은 실은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진짜로. 독서실도 열지 않고 학원도 열지 않고 뭐 마스크도 쓰고 뭐 경찰 시험은 모범이 돼 가지고 연기 없이 그냥 강행을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강행을 했잖아요. 또 다른 시험에 또 본보기도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강행을 했다고요. 지금 현재. 지금 2020년도 2차 시험 본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학원 수업도 진행을 못 했고 굉장히 불이익한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했는데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한 개를 노출했다. 그럼 당연히 나 같아도 그걸 찾아보죠. 그 경찰학 문제를. 근데 지금 저는 재시험 가능성이 이거는 경찰청장이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고 청장 사과 사안입니다. 이거는 일본은 청장이 사과를 해야 돼요. 지금 수사권 조정도 개판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병신같은 새끼들 진짜 수사권 조정도 지금 똑바로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수갑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쇼를 해요. 사표 쓰는 새끼 하나도 없고 머리 자른 새끼도 하나도 없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검찰청법하고 형사법에서 개정을 국회에서 해줬는데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그따구로 시행규칙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어쨌든 국회 통과하는 걸 보긴 봐야 되는데 입법 예고까지 끝나는데 사표 쓰는 새끼 하나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진짜 짜증나 보면서 정장이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고 이거는 재시험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런 관례가 한 번 있어요. 경기 북부 여경에서 시험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재시험 사안이에요. 정확하게 사안은 재시험 사안인데 아마 재시험하게 되면 지금 청장이 그만둬야 될 정도의 불이익을 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모두 정답 처리를 해준다.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찰청에서 1번은 문계고 하는 거, 티 안 내고 문계고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모두 정답 처리해 주는데 모두 정답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럼 이게 얼마나 불이익하면 시험 문제 공개 안 하고 그 자기 판에 안 적었어요. 공부해서 마친 애들은 이걸 왜 모두 정답을 하냐라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공부 안 했는데 그 시험 문제 적어줘가지고 마친 애들은 실수잖아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시험 관리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마스크도 뭐 2장 준비하라며 시험 문제를 적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시험 보고 나서 적어줘야지. 경기 그 여경 북부에서 여경 북부 재시험 쳤거든요. 이거는 여경만 재시험 사안이 아니고 경찰관 전부, 경찰 선생 전부 4만 명, 5만 명 재시험 사안입니다. 사안 자체는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재시험 사안입니다. 전 변호사로서 얘기하면 이건 재시험 사안입니다. 이거는 한 문제 차라고 떨어진 애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지역별로 점수를 나눠가지고 한 문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 애들만 모아놓고 경찰학을 재시험 친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그게 더 힘들지. 이건 지금 이거 뭉갤 수 있을까요? 과연 뭉갤 수 있을까요? 1번. 이거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1번. 점수 이제 합격자 발표하면 야구로 이건 뭐 청장과의 대화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과의 대화에 청원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시험 문제 관리를 잘못했다. 그리고 이 청장이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고 어쩌면 청장이 옷을 벗어야 될 정도의 사안이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똑바로 관리 못한 시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는 공정성을 잃으면 이건 가장 큰 사안에서 재시험 사안이다. 제 생각합니다. 첫 번째 1번. 자, 재시험이 아니라고 재시험 치지 않는다면 재시험 안 치고 모두 강행한다. 현 조건 내에서 이제 예상이죠. 예상 커트. 총평을 하면 예상 컷을 보면 형법 형소법이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내서
저번 2020년도 1차가 형법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우연방이 불결하면 무죄라는 거 시험에 나왔고, 그다음에 위전착 지문하고, 그다음 불능미수 위험성에 대한 쟁점까지 해서 뭐 이런 쟁점 있는 거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맞춰가지고 판례는 일부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적중을 많이 했다 생각하고, 형수법에서 그 성폭법상의 변호인이 그 처벌 불원사 표시 피해자로서 대리할 수 있는지를 단톡방으로 마지막 전날 제가 음성 녹음하면서 전날 알려줬던 게 더군다나 형사법 개수 문제로 나와서 제 최신 판례 듣는 사람 아마 학생들 전화 온 게 선생님 그거 나왔어요 뭐 그랬더니 그 성폭법에서요 변호사가 그 처벌 불원사 표시 피해자 대신할 수 있는 거 대박이요 그거 나왔다고 개수 문제로 나와서 맞췄다고. 개수 문제가 2개씩 나왔어요. 20년도 1차보다 달라진 거는 20년도 1차는 1개 나왔는데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상 컷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과목으로 따진다면 형법에서 최소 마이너스 2개, 저번보다는 더 어려웠어요. 2개 정도 어려웠어요. 그 불능미수 위험성은 굉장히 어려운 쟁점에서 그 안에 세부 쟁점을 틀어내는 쟁점이었고, 형수법도 최소한 2개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130에서 140 잡았는데, 일단은 과목 컷으로 친다면 저는 140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있는 과목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학생들이 한국사가 너무 어려웠대요. 그리고 영어 독해는 뭐 뒤에 문제는 거의 독해 수준이 아닌 정도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한글이 없었다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하고 한국사 공통 점수가 낮기 때문에 저는 한 140에서 원래 점수로 따진다면은 한 65, 75 또는 60, 80 정도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목하고 연계성 때문에 지금 130씩 해놨습니다. 어떤 학생들 보니까 형법을 95 맞았는데도 형사법을 꽈랑 맞은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형소를 다 찍고 나왔는 학생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소비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형법 형사법의 쟁점을 어려운 쟁점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경찰학을 뭐 70에서 75 맞아야 되는 거 점수로 친다면은 한 210점 정도에서 215 정도가 3법을 선택했을 때 커트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공통은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거 원래 시험만 보면은 제 원래 조교가 완전 컷라인에서 똥줄 라인이거든요. 맨날 똥줄 타면서 컷라인에서 걔 점수 보면 제가 컷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해경 최종 합격하는 바람에 그놈이 시험을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제 연구실 학생들도 있고 여러 명 카톡 보고 다 고민을 해보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경기나 저기 기준으로 커트가 저번 기준이 145에 225 정도가 똥줄 라인의 커트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최소한 영어에서 2개,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 2개 또는 영어 1개, 한국사에서 3개 정도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125 정도로 잡고, 125에 한 210, 215,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한 2문제 정도가 공통 하나 정도 되니까, 만약에 뭐 이걸 한 120점 정도 맞았다라고 치면 뭐 10점 정도 더 보태면 되겠죠. 225. 요 정도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컷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뭐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사이트 넣어보면 오늘은 모르고 한 며칠 정도 2, 3일 정도 지나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그냥 순수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하고 오랜 짬밥에 의해서 대략 똥줄 라인의 커트는 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셔서 요게 선택 과목을 1개 더 맞추면 공통은 2개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번에 조정이 좀 잘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조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꼭 이 공통 하나가 선택 과목 2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쉬우면 2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어려우면은 막 80 다 맞으면 80, 85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2문제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보통 예년에 비하면 저 정도가 커트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순수 생각이니까 지울게요. 이거는 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뭐 지우고, 청장님 사과하시고 힘들더라도 이 공정성을 해치는 사안이면 전례도 있기 때문에 재시험을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 좀 누가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백날 해봐야 택도 없고요. 이거는 언론 보도 한 방만 되면은 재시험 사안입니다. 이거는 공정성을 시험 문제 한 문제를 알려준다? 저는 이런 시험 문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를 살다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시험 문제 책상을 다 정리도 안 했는데 시험 문제를 미리 적어준다? 이거는 말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안 아닌가? 저는 재시험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재시험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청장은 최대한 뭉개고 가고, 담당자들 이렇게 되면은 청장은 힘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경찰청에는 고시계 교육계
내년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 못할 거고 거기서 다 징계 줄줄이 징계 먹고 해야 되는 사안이 이거 징계 먹을 사안이 이거 줄줄이 그리고 시험지 담당자들 그 써준 그 아무 생각 없이 미리 시험 문제 알려준 걔들도 이건 징계 먹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징계 만약에 이게 언론 보도가 한두 번만 되면은 이거는 징계 먹고 재시험 쳐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안의 중대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시험 그 제대로 관리 못해서 경기국부 여경을 재시험 쳤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재시험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분별해가지고 재시험 칠지 아니면 뭐 모두 정답 처리해줄지 아니면 끝까지 뭉개갈지 모든 가능성은 다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재시험 사안이다. 학생들 생각은 어떤가요? 아닌가요? 이게 재시험 사안 아닌가? 한번 보자. 재시험은 아니다. 한 문제로 한 문제에서 다 경찰학만 다시 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두 정답 처리해서 우기고 가고 싶을 텐데 언론 보도 나왔을 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안 자체는 재시험 사안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래. 왜냐하면 관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생각하시고 몰라요.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일단은 형법하고 공수부 시험 문제 들어왔나요? 형법 총평. 이제 총평을 하면은 문제를 아주 잘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개수 문제가 2개가 나왔고요.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 1번, 2번. 우연방이 나왔던 거 일단은 잘난 척부터 좀 하면 아마 학생들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연방의 쟁점이 딱 나왔죠.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방 같이. 자, 우리 보면 불효설하고 결과방 같이 학설에 따라서 푸는 쟁점 설명을 드렸고 불결하면 자 원래 유죄라고 해야 되는데 불결하면 무죄니까 이거 몇 번을 했죠. 기본 강의, 기출심화, 심화이론, 문제풀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파이널까지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정도 강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방 가치만을 따지게 되면 위법성을 조각시켜가지고 무죄가 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질문. 아마 요 문제는 2번 문제 풀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원래 2문제 따는 거 싫어하는데 하도 학생들이 계속 물어보고 제가 딱 찍었잖아요. 9까지 9급에서는 지금 연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일부 선생들은 이 우연방이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몇 년, 한 2년 정도 지금 경찰 시험에서도 우연방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찍어놓고 뭐 완전히 그냥 거짓말쟁이처럼 되는데 결국은 불능무죄 위험성이 아니고 우연방이가 답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지문 한 개지만 결국은 정답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뭐 여화증인 판례는 뭐 넘어가시고요. 일단 잘난 척부터 하면 자 책임 조각 사유에서 또 위전착 쟁점이 나왔죠. 답지문은 아닌데 야간에 그러니까 학설 쟁점부터 보시면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다. 그러니까 상해로 검토하지 말고 폭행으로 검토하라라는 거죠. 자, 법률효과 제한적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은 일단은 과실폭행 또는 과실범이 되거나 무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과실폭행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무죄가 되죠. 무죄가 된다. 일단은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2번 지문은 이거는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죠. 강요된 행위는 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인데 사람의 손을 갖다가 이렇게 때린 거는 피고의 행위라 볼 수 없죠. 나의 행위가 아니죠. 사람을 뭐 밀어서 넘어뜨린다든가 그 제가 뭐 여학생 손 잡아서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했던 거 했죠. 자, 이거는 강요된 행위의 폭력이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책임적 강요된 행위로 보는 게 아니어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다른 문제하고 소급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자, 학설이 하나 또 지문이 하나로 구성됐고요. 학설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보세요. 자, 이거 아마 개수 문제인가? 조합형인가? 자, 개수 문제 나왔습니다. 개수 문제 나왔어요. 자, 실제 시험이 어느 정도로 좀 어려웠는데 저는 굉장히 형법 문제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딱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구나. 실력자를 뽑기 위해서는 학설 문제를 안 내면은 학생들의 실력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만점 방지용으로 나왔지만 저는 5번 문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거 개괄적고에서 이건 사례형으로 제가 만들어서도 엄청나게 했죠. 이것도 아마 파이널에서도 2번인가 시험 치고 계속해서 첫 번째 그 처 희롱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한테 져달라고 했던 거 돌멩이로 후려쳤는데 안 죽었죠. 자, 살인 미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묻어가지고 죽었다. 과실치사로 보는 소수견해. 이 2개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인과관계 착오에서 비본질적 착오로 해서 살인 규수로 보는 견해도 있고 자, 견해들이 있으면 뭐에 의하라고 했습니까? 판례에 의하라고 했죠. 판례는 개괄적 고의서를 택해가지고 뭐로 가겠다? 살인 기수로 가겠다. 나오죠? 자,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X죠. 기억지문 X입니다. 니은 지문.
자,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방위행위에 대해서 엄격 책임설입니다. 엄격 책임설은 뭐를 조각하는 거냐면 책임 파트를 조각하는 거죠. 책임을 조각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있고 위법성이 있지만 책임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무죄가 되는 거고, 따라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언제나 인정이 된다. 앞에 구성요건은 있고 책임 조각 여부만 문제되는 게 엄격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이 문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여기도 기억 니은 지문도 쉽지 않았는데 디귿 지문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환각범 이렇게 줬으면 학생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맨날 했던 거, 불능미수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뒤집힌 거고 환각범은 금지 착오가 뒤집힌 거다 해서 몇 번을 설명을 드려서 했죠. 불구한테 뭐 해주겠다, 환급해주겠다라고 해서 환각범 관련해서 동성연애가 처벌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처벌되지 않는 경우죠. 자, 이게 환각범 무죄인데, 자, 위법하지 않는 행위를, 자, 동성연애 처벌하지 않죠. 행위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위법한 것을 오인했습니다. 이거는 금지착오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죠. 금지착오가 뒤집힌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환각범은 금지착오가 뒤집힌 형태고 환각범은 무죄입니다. 무죄. 자, 그런 법률 의무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여해야 된다. X죠. 자, 환각범 무죄입니다. 자, 그 얘기 설명드렸던 거 나왔고, 자, 리을 지문은 표를 제가 여러 번 그려줬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가장 어려운 것부터 제가 지금 쭉쭉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자,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를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죠. 그 다음에 객체의 착오가 있고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는 다른 말로 타격의 착오라고 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가 있고 다른 말로 타격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표 그리고 표는 외우라고 했죠. 테트리스 블락으로 외우라고 했죠.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수상적 부합설을 나눠놓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학설의 견해가 같냐 다르냐도 우리 19년도 1차과 2차에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설이 같아지냐 달라지냐까지 체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인데, 자,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 찾아보시면 추삭차 중에 객체 착오, 방법의 착오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다.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에 대한 상상치 경험.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틀린 거 찾는 거냐 맞는 거 찾는 거냐 보자. 5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르면 두 개죠. 두 개는 맞는 지문, 두 개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두 개가 되겠고, 가장 어려운 쟁점, 이거는 아마 푸는데 1분이 아니고 한 2분, 3분 정도 걸렸을 정도의 쟁점에서 아마 형법 95 맞고 형수를 거의 꽈라게 맞는 학생들도 형법이 어려웠어요. 절대 쉽지 않아서 형법에서 저번에 1차 시험이 역대급 난이도라고 했는데 학생들 분위기, 그때 제가 한 중에서 중상이라고 했다가 요걸 뒤지겨 먹었죠. 그래서 조금 표현을 해서 이번엔 최상으로 어려웠다라고 썼는데 상급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도 얼마나 깔끔했냐면 6번 문제도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키워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례의 전체적인 결과 태도를, 판례의 결과만 보고 키워드로 때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 보세요. 우리 보세요. 장애미수하고 보세요. 중지미수, 우리 미수 파트 하면 제일 먼저 그리는 게 장애미수, 중지미수 그리고 불능미수하고 불능범을 그리죠. 이거 제일 먼저 제가 아마 미수 파트에서 기본 강의 학생들도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결과 발생이 가능한지 않은지 나누고,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는 뭐 갖고 나오냐면 자의성 유무 갖고 나누죠. 내가 자의로 중단했는데 자의로 중단하지 않았는지 갖고 나누고, 불능미수와 불능범은 뭐 갖고 나눕니까? 위험성 갖고 나누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에요. 자, 학생들 대부분 이렇게 풀었어요. 소송비용 편취하라서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판례 태도는 불능범이구나. 불능범 무죄. 키워드 때리는 사람들 이렇게 때렸다고. 보나마나 100% 키워드 때리는 거 답이 없어. 근데 보시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자 인식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일반 입장에서 판단한다라는 추상적 위험성의 입장인데, 그건 어쨌든 위험성은 인정되나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 위험성이 인정되고 결과 발생이 가능하면 이건 뭐 이상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죠. 위험성이 인정되고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면 불능미수예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불능범이라고 해서 무죄라고 했어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앞에 문구하고 뒤에 문구는 맞는데 중간에 엉망진창의 얘기를 써놨다니까.
불능미수의 전제가 뭐예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위험성은 인정되나 결과 발생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능보입니다. 개소리를 써놨다고 안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6번 문제는 기본에 철저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아마 맞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7번, 8번 간접정범에 대한 얘기. 이것도 학설도 하나 나왔죠. 이것도 이제 쟁점인데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 갑을 을로 인하여 살해했다. 오인하는 거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그 다음에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를 이용자 입장에서 객체의 착오로 보든 방법의 착오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죠. 우리 교사에서도 나왔던 거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로 보기 때문에 고의기수로 보겠다. 맞는 지문 쟁점이 나왔고 다른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수 쟁점 나와서 디귿 지문 하나 봅시다. 디귿 지문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하나 추가해서 넣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위험운전치사상하고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의 죄가 성립할 때는 실체적 경과입니다. 이거 왜 냈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출제자들이 뭐 보고 있다고 했어요? 뉴스 보고 있죠. 이거는 딱 쟁점에 이건 제가 기본 강의 인강하면서 딱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벤츠 을왕리에서 벤츠 사건 보고 빡쳐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야 진짜 진짜 이게 말이 되는지 이게 무슨 교통사고를 내놓고 가서 최소한 미안함 술 처먹고 운전을 왜 하는 거야? 진짜 보면서 그 진짜 오토바이 타면서 그 진짜 그 밤에 진짜 그거 하나 갖다 주려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야 이게 무슨 비명행사 말도 안 되는 진짜 보면서 진짜 하여튼 진짜 너무너무 빡치는 사건이고 그 여자 구속됐죠. 그 사건이죠. 을왕리에서 벤츠 몰고 와서 술 먹고 나서 운전해서 죽었죠.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하고 음주운전과의 관계는 무슨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관계다. 이런 재수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고 이제 그 쟁점 찾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자, 형법 총론부터 제가 중요 쟁점부터 설명을 드리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앞자 키워드 외우는 거는 웬만해서 안 하는데 이거는 원체 중요하다고 해서 몇 번을 했죠. 너도 키워드다 그럴까 보네. 진짜 제가 키워드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두 문자 웬만해서 안 하는데 다 해서 형법도 10개 안 될걸요. 제가 한 대여섯 개 될걸요. 그중에 아마 진짜 학생들 거기 나오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제가 두 문자 키워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극혐하기 때문에 진짜 10개를 안 넘어갈게요. 10개 안 넘어가려고 형사법도 두 문자 키워드 10개가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이거 키워드로 풀 수 있는 쟁점은 거의 없고 이거는 순서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했죠. 각 특로 법경정에서 법률상 감경 하고 그 다음에 장량 감경 작감하죠. 그 다음 쟁점은 또 법률상 감경은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작감은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이거죠. 자, 장량 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정상선자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한다. 형의 감경이고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항상 장량 감경이 우선이 된다. 각 특로 법경자 해가지고 이거 순서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냈죠. 뭐 하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법률상 감경하고 나서 장량 감경하는 거죠. 그래서 형법 총론 9번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고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1번부터 푸는 것보다 이렇게 중요 쟁점부터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자,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10번 쉬웠고 10번도 보시면 이게 뭐 쉬운 거니까 11번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하고 12번 협박죄도 쉬웠고 13번 이건 얘들 보시오. 이거 유사관과 나왔습니다. 저번에 우리 경찰 체험에서 나왔던 거고 제가 맨날 그려주는 거 맞죠? 이거 어떻게 그려줬더라? 손가락이나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기가 있고 제가 유치하지만 맨날 얘기했던 거죠. 자, 이게 들어갈 곳이 구강, 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성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항문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분석하는 거 계속 시험에서 제가 막 미성년자 찾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막 했던 거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사관관 나오니까 나온다고 했죠. 자, 손가락이 구강 한번 넣어보라고 했죠. 입에 넣어보라고 했죠. 손가락에서 이거 넣는다고 이거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이 성기에 들어가는 거 유사간간이고, 자 손가락이 항문에 들어간 손가락 항문 집어넣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하냐면 유사간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기를 입에다 집어넣는 거 유사간간이죠. 자 성기하고 결합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간간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성기를 항문에 집어넣는 거 뭐가 되는 겁니까? 유사간간이죠. 자 일단 요거부터 갈라놓고 보시면 요 문제는 엄청 쉬웠을 거예요. 이것도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반드시 선행할 필요 없다. 이것도 아마 보고 나서 아마 여기까지 안 읽었을 게 아마 여기 2번 읽고 나서 아싸 하고 풀었을 거예요. 구강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간간. 입에 넣어보라니까. 이게 유사간. 이게 무슨 유사간간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자 했던 거고. 자 명예훼손죄도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게 주소 집어넣는 거 이거 위법성 조가 안 된다고 했죠. 주소 집어넣어서 제가 우리 아파트에 어디야? 한국공항공사 사장 산다고 했죠. 어떤 사람 피켓 시위한다고 해서. 근데 만약에 주소까지 적혀 있으면 니네 아버지 사장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는다. 주소 적히면 안 되잖아요. 요게 X고. 보세요. 이거 제가 절대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맨날 얘기했죠. 310조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가자고 했죠. 이게 제일 첫 번째 하는 거죠. 307조 1항만 적용되는 것이고 맨날 하잖아요. 307조 2항 적용되지 않습니다. 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 안 됩니다. 309조 출판물 명예훼손죄 1항 2항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11조에 보시면 모욕죄도 마찬가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7조 1항만 적용됩니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 처리해야 된다니까. 그럼 학생들 갖고 와서 제가 뭐 유명한 선생한테 들었는데요. 뭐 이것도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뒤진다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 문제 나오면 객관식은 딱 잘라놓고 310조는 307조 1항 된다 안 된다? 된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따 할게요. 이것도 다. 자 일단 중요쟁점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 개수 문제였어요. 명예훼손죄 개수 문제였고, 이것도 뭐 쉬운 거고. 이것도 신나죠. 저 강의 다 했습니다. 조기하고 전화하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신나요? 다 찍었으니까 신나죠. 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다 설명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 거예요. 자, 피곤이 정당한 태고이고 집주인하고 싸움 붙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베개나 이불 같은 거 놓고 나가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집주인 들어오면 너 주거 침입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자가 집주인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거니까 X고, 대신 여러분은 그 이불 같은 거 놓고 나가라고 했지. 놓고 나간다 해도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태거분홍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아마 쉽게 딱 풀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서 강론은 쉬웠어요. 총론이 어려웠지 강론에서 시간 소비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기죄 1번은 나온다고 했던 2018년 이 판례, 사장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나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횡령배임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 거고. 2번 설명 다 설명드릴 거고. 자 이거 2017년 최신 판례에서 강의했죠. 야 이거 보고 나서 놀랬어요. 진짜 최신 판례 얘들도 내는구나.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속이잖아요. 엄마 이렇게 설명했죠. 엄마 문제집값 10만 원이고 항목을 정해요. 학원비 30만 원이고 이번 달 뭐 써야 되는 거 4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명목을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럼 이거를 사기죄 일죄로 볼 것이냐, 사기죄를 요거 문제집 10만 원 산다, 학원비 30만 원, 합의 40만 원에서 8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사기죄를 하나 둘 세 개 범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통틀어 가지고 요거 전체를 그냥 사기죄 일죄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피고인의 승계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 기재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했다. 과다보전 받은 거죠. 과다보전 받았다 하더라도 액수가 그러니까 명목이 다른다 하더라도 명목별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기죄 포괄 일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죄수론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최신 판례 강의 때 한 거고 요것도. 야 이거 진짜 이거 쓴 사람이 현존한 자동차, 내가 자동차는 맨날 보라고 했잖아. 자동차는 이건 진짜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거 2번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 봐봐, 주거 침입 들어가는 거는 자동차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험에도 나왔다고 했지. 주거 침입에 자동차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도 하여튼
주거 침입만 나오면 자동차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송계 후 야간 주거 침입 철도 특수강도도 이것도 주거 침입에 자동차 안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 다음 특수강도에서도 야간 주거 침입 강도에도 뭐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주거 침입 안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아마 기본서 보시면 자동차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따로 나왔어요. 따로. 자, 현주 건조물 방화제는 여기 들어가요. 건조물도 들어가고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관객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 전차기차 포함되는 거 여기 자동차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반 건조물이 아니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주 건조물 방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고, 2번, 3번은 다 했던 거고 4번은 이건 안 했던 쟁점인데 이건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가지고 찬찬히 모르는 지문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했죠. 유전차 운전사가 석유 구판점 석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 주입구에서 급유 호스가 빠졌습니다. 자, 그럼 나는 운전사가 있고 요 취급 주임, 이 위험물 취급 주임 이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운전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이거 넣고 우리 보시면 주의기 하잖아요. 주의기 얘 실수로 과실했으면 얘 잘못이지 나는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요 쟁점입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한번 또 드리도록 할게요. 횡령죄 답 딱 쉽죠? 자,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우리 보시면 이자가 명의 신탁 횡령이 되고요. 중간생략 등기역 명의 신탁, 계약 명의 등기, 계약 명의 신탁이 있는데 중간생략 등기역 명의 신탁 무죄, 계약 명의 신탁 무죄라고 했죠. 요거하고 요거 뭐 구별까지는 하진 않아도 중간생략 등기역 명의 신탁자는 누가 당사자가 되는 거?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고, 계약 명의 신탁은 누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죠. 요 표현만 잡고 가시면 돼요.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요. 그럼 끝났죠. 중간생략 등기역 명의 신탁은 무죄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이미 성립된 횡령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부적 사후행위까지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정답은 3번. 재산죄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진 않은 문제 나왔는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고, 19번에 1번 지문 나왔던 거고 2번 요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 만약에 개수 문제로 나왔으면 굉장히 저도 쫄렸을 거예요. 개수 문제면 선생님 네가 하나 안 가르친 것 때문에 개수 문제를 틀렸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조합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 없어도 푸는 문제가 됐으니까 일단 설명드릴 거고요. 20번은 그 전북 교육감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웠던 거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더라? 그 교육부 장관 통해 가지고 정교조 했던 그 교사 파면 해임시켜라 해서 법정 기한 줬는데 그거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 자, 요게 위법한 거 법정 기한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직무유기죄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 쟁점을 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총론도 그렇고 강론도 그렇고 조금 문제 출제를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했다. 문제 출제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정도 문제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설 문제도 나오고 조문 쟁점도 나오고 판례 쟁점에서 조금 세부 쟁점들 나왔지만 뭐 제 기본 강의나 제 강의를 끝까지 들었으면 저는 85점 정도, 제 수업 들었으면 85점 정도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국 일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선생님들 아마 고전했을 거예요. 아마 카페 막 욕 나오고 난리 나오더라고. 보니까 시험 문제 뭐 50시험 맞았어요, 40시험 맞았어요, 뭐 난리 나더라고요. 왜냐면 학설 문제를 손을 못 대서 학설 문제를 맞춰줘야 되는데 우연방해를 안 나온다고 설명을 한다든가, 우연방해는 지금 제가 7번을 찍었어요. 7번을 우연방해 나온다고 찍었고 몇 문제 학설 문제를 찍어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자, 이제 총평은 했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고 또 그 다음 이어서 형사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죠. 이거지. 그 어디냐? 통신매체 이용음란이죠. 이거는 SNS로 보내는 거라고 했죠. SNS로 보내는 거지. 이거 뭐예요? 직접 편지 같다고 야한 편지 써가지고 갖다 주는 것은 여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1번이에요. 쉬운 거고. 이것도 파이널이고 이거 이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하기 전에 기출문제집은 필수예요. 이번에 형사법에서 어려웠던 지문은 기출문제집 어디에서 출제된 거냐면 7급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뭐 4번의 수임 제한 위반 규정 같은 경우에도 7급 지문에서 나왔던 거였는데 제 기출 천재 보시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기출문제집은 필수고요. 예전에는 기출문제집 뭐 10회독을 하느니 뭐 20회독 해놓고 90 이상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출문제집 10회독, 20회독
해도 90 못 맞을 가능성이 이제는 엄청나게 높고요. 90은커녕 80, 제가 볼 때 기출문제지만 해독을 10회독, 20회독 하면 진짜 아마 60점도 나왔을 거예요. 그거 한다고 요새는 이제는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장사하려고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새끼 장사꾼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있는 그대로, 제가 거짓말인지 만약에 합격한 학생들 갖다 놓고 문제 갖다 주고 보세요. 이게 몇 급 정도의 난이도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어찌 9급 시험 문제입니까? 절대 9급 문제 아니에요. 제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7급 경간부 문제보다도 어려워요. 이거 7급 경간부에다 갖다 놓고 풀어도 제가 볼 때 80, 85 요 정도 많은 애들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푸시면 요 정도 지금 거의 7급까지 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본 강의 제가 96강 하니까 학생들 막 왜 이렇게 경찰 강의인데 왜 이렇게 형법 강의를 오래 하느냐 하는데 96강에도요. 여기 안 나온 판례도 있어요. 지금 96강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7급 정도로 난이도로 올라왔고, 기출문제지만 뭐 10회독 했어요, 20회독 했어요. 점수 이걸로 보장 못하고요. 문제풀이 가셔야 돼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번 진짜 톡 까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출문제지만 풀어가지고 몇 점 맞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을 넘어갔다니까. 2017, 2018년도 가면서 난이도 높아졌고 문제풀이 1단계, 2단계, 3단계고 1단계 하셔야 되고 2단계 하시고 3단계 다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기까지가 세트예요. 여기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기본 강의 한번 듣고요. 기출문제집 들으면 대략 8, 90점 맞아요. 더 이상 할 거 없고 나머지는 뭐 하라고 했냐면 공통과목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학원가에서. 근데 지금은 문제풀이 들으세요. 제가 진짜 거짓말인지 하늘을 맹세코 이것까지 들으셔야지 점수가 나와요. 이제 그래야지 한 90점 정도 맞아요. 90에서 100은 만만치 않고 90 이상 맞으시려면 이것만 들어서는 60, 70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것까지 했으면 이거 6번 7번 풀어도 60, 70 나왔을 거고, 뭐 어떤 학생들 기본 강의 듣고 뭐 65, 70 맞았다는데 그건 운이 한번 터진 거고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까지 가야 된다. 이제 왜냐면 이제 2022년도부터 과목 변경이 오잖아요. 그래서 형사법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거 형사법 잘해야지 시험을 붙고 앞으로 경찰하기 때문에 형사법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낸 겁니다. 이것도 다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 파이널 문제풀이 1단계, 2단계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허위 제공하는 거하고 단순 누락은 이건 고의적으로 제공하는 거지, 이거는 실수한 거잖아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이것도 했던 거고. 자, 이것도 뭐 맨날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카페 질문도 많이 해요. 뭐 경찰학에서 이제 요것도 이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라고 하던데요. 선생님 법이 바뀌었어요. 법 바뀌었다고 판례가 바뀐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면허 운전하고 면허 없이, 이게 없을 무자잖아요. 없을 무자지. 자, 운전면허 정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없을 무자지 무면허와 정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법을 개정하고 하는 것은 법 개정하는 논의일 뿐이지 여기 판례 찾으라고 돼 있지 법 개정된 거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어저께 이틀 전에도 이거 아마 질문 답을 줬던 건데, 무면허와 정지되고 효력 정지된 자하고는 같다 다르다 맞고,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확장해서 유축해서 가지 말아라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어렵지 않았고, 2번 2번에 답 지문은 그냥 바로 그냥 딱 떨어졌는데, 1번 지문은 이제 학설 얘기하는 게 촉탁 승낙 살인죄가 피해자 승낙을 배제하는 효과를 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뭐 정당행위도 가능하고 피해자 승낙은 몰라도 뭐 초법규적인 사유로 위법성 조각 가능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지문은 제가 여와 증인 판례가 3개인데 저번에는 병역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성 배제하는 게 그때도 2번 문제 나왔네요.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수혈 거부해서 죽은 거 유기치사죄고, 이거는 광주 조대병원 사례에서 했죠. 무수혈 방식하고 수혈 방식이 있는데 무수혈로 해달라고 해서 죽었는데 그 죽고 나서 뭐라고 했냐, 왜 수혈 안 했어요 따지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채책을 진다. 과실 없다는 판례고, 정답 우연방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정답은 3번이고. 자, 20만원 돈 주면 안 된다고 했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뭐 쉬운 문제였는데 불결하면 무죄를 기억하시면 블록뉴스 나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맞췄을 것이고, 안 본 사람들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번. 자, 술 만취한 상태에서 촛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촛불 끄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예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촛불 켜놓고 왔으면, 촛불은 사람이 술 취하면 발로 찰 수 있죠. 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가 아니라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요거고. 자, 이번은 그 육교 같은 경우 육교 밑에 차도 같은데 사람이 보행할 거 예견할 수 있다 없다? 예견할 수 없다. 과실범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 쉬운 판례고. 자, 뭐
내용은 어렵다 하더라도 읽어보시면 뭘 입증하라는 거예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 사이 사망 사이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존재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과실범에서 과실범은 과실범 위수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범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인정해야 된다. 인과관계에 대한 거정 책임을 누가 진다? 검사가 진다는 것이고. 4번 지문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고의범도 마찬가지고 과실범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뭐냐면 결과반 가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행위반 가치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실범의 불법은 주의 의무 위반을 통한 행위반 가치, 그 다음에 결과 발생을 통한 사람이 죽고 다친 거죠. 결과반 가치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번이 답이고요. 자 4번 1번 지문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2번 지문도 이거는 인간의 행위라고 하지 않았죠. 내가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손을 갖고 와서 때린 거죠. 이거는 피고인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위 관점에서 강요된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대신 근데 요거를 우리 그 위전착에서 하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4번 지문은 쉬웠기 때문에 2번 지문은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기본 강의 안 들어도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빠른 나이죠. 미성년자 그 34명 중에 1명인가 섞여 있었던 경우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 조각된다. 쉬운 판례였고, 그 다음에 여기 경기부랑에서 이 사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자기 돈 해서 10몇 억인가 갚았는데 일부 몇 명 그 퇴직금하고 월급 못 준 거죠. 자 그래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판례,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그죠? 그래서 뭐 조합형으로 풀 수도 있었던 거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됐던 겁니다. 왜요? 상관없죠? 네. 자, 형법상 착오에 대한 쟁점 5번 쟁점 설명을 드렸고요. 어려웠죠? 그래도 5번 문제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학생들 형법 문제 왜 이렇게 거지같이 출제했냐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형법에서 학설은 착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일 특혜급이 제가 맨날 찍잖아요. 사실의 착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구성요건 착오입니다. 이 구성요건 착오 내잖아요. 문제. 착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금지착오와 관련해서 금지착오인데 금지착오는 정당한 이유 유무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자 이거는 눈하고 손이 삐꾸고 요거는 머리가 삐꿉니다. 근데 이제 위전착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의 착오인 측면도 있고 금지착오, 머리가 삐꾸인 측면도 있고 눈이 삐꾸인 측면, 두 가지 측면이 결합된 제3의 착오입니다. 착오를 해결을 잘해야 됩니다. 형법에서 나올 수 있는 학설은 세 개 부분이고 요 착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형법 총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쟁점입니다. 라고 했고, 제가 들어가면 저는 이런 문제 내는 거예요. 저 스타일 학생들 막 댓글 막 쓴 거 보고 봤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들어가면 이런 스타일로 냅니다. 철저하게 이런 스타일로 냅니다. 형법상의 착오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자 아까 이거 풀어드렸던 것 같고 엄격 책임설 얘기가 설명드렸고 환각범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리을 지문까지 아까 풀어드렸고요. 자 미수범입니다. 6번에 1번 지문은 아까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2020년 1차에서 불능미수의 위험성 제가 학설 찍었던 거 나왔죠. 이번에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에 대한 쟁점이긴 하지만 그 쟁점 말고 불능미수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고 뭐가 있을 때를 불능미수라고 한다, 위험성이 있을 때다. 그와 구별해야 될 것이 불능범인데 결과 발생 가능하지도 않고 뭐도 없을 때, 위험성도 없을 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초콜릿 사다 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초콜릿 먹고 죽지 않고 귀엽다 그랬죠. 위험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는 위험성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불능범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나왔고, 2번은 우리 기출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기본범죄 미수로 하더라도 중한 결과 발생하면 그러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된다는 거. 강간치상 기수가 되는 거죠. 특수강간치상의 기수. 그 호원대학교에서 전자충격기 갖고 강간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거. 3번에 절도죄에서 타인상의 그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 개시한 때이다. 주관에 들어와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도 아직 절차한 물건 물색행위 전이라면 주거 침입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면은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때 실행에 착수지만 단순 절도는 물색이 있을 때 착수라는 얘기고 말만 길게 쓰는 겁니다. 자 살해할 목적으로 왼쪽 가슴과 칼로 수에 찔렀는데 피 나와서 쫄았죠. 쫄으면 증지미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학생들 풀어놓고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도 많았을 거예요. 이거
키워드 두 문자 위주로 한 학생들은 소송비용 그래 여기 읽어보고 불능보험 맞는 지문 그래 호언대 전자충격기 맞는 지문 아마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씨 말은 기는데 맞는 지문 이거는 확실 씨 뭐야 답이 없어 뭐지 씨 뭐야 3번이 말이 길구나 3번 아마 제가 보면 이렇게 해서 틀린 학생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답 1번이고 쉽지 않았어요.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불병은 사전 모의에 따라 야선을 유인한 다음에 100m 거리. 우리 보시면 우리 합동범위 4군데 있다 그랬죠. 합동범위 4군데 있어서 합동절도라는 것이 있고 자, 합동강도라는 것이 있고 합동도주 이렇게 형법상에는 3개의 합동범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상에 합동강간이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거나 100m 떨어진 정도까지도 합동관계로 보는 겁니다. 협동관계 있었다고 봐서 합동강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판사를 속여가지고 사기죄의 간접정범도 가능하죠. 절도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국사 선생님 거기 라면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절도죄 간접정범도 성립할 수 있고 사기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할 수 있고 자 이건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뭐 개체의 착오로 보든 방법의 착오로 보든 자 사람 똑같죠. 법정적 부합설 판례 태도에 의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라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은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이면 의사의 연락이 있는지를 갖고 찾아야 되는 쟁점입니다. 이거는 아마 모르고 풀었어도 풀다 보시면 아마 답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웠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몰라도 제가 당황하지 말고 리걸 마인드를 통해서 풀라고 했어요. 의사의 연락이 있는지 갖고 찾는 거예요. 갑과 을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에 가던 갑과 피해자가 부딪혀서 시비가 붙고 이에 갑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다. 뒤따라오던 을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서 또다시 가격해가지고 자 뭐 내저부 경화 동맥 파열상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의사 연락이 없잖아요. 의사 연락이 없고 밀고 간 걸 뒤에 가서 뚫고 팬 거죠. 갑이 을한테 때려주라는 얘기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좀 어려웠으면 3번 지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4번 지문을 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3번 지문 사실에 착오해서 했던 쟁점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푸셔가지고 이런 거를 5를 처리하니까 4번 지문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5 처리할 수 있어야지만 소거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설 준비 안 했으면 3번 4번 중에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수 이거 개수인가? 아니구나. 조합형이 쉬웠죠 이거는 뭐. 자 강치한 현금카드 통해서 인출하게 되면 별개의 절도죄 성립한다. 맞죠? 절지 강치하면은 별개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 되고 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이용 계좌를 송금 미체받았다. 자 이건 맨날 하는 거죠. 별도의 절도죄나 횡령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은행에 대한 사기 횡령 범죄 성립하지 않죠. X고 이건 아까 그 을왕리 벤츠녀 사건에서 설명드렸고 신카브하고 절도죄하고 불가물적 사회행위가 말도 안 되죠. 이거 뭐 8번 문제 재수론 문제인데 개수 문제도 아니고 답 찾는 거여서 적절한 거 찾으시면 기억과 티귿 정답은 3번 쉬웠고 9번의 1번 쟁점은 미결구금일수도 본행에 산입할 수 있느냐 쟁점이죠. 이건 판례 몇 번 했던 거죠. 산입할 수 없다 맞고 자 수사기관 잦은 출석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돈을 차용하실 분이라고 범죄사를 부인하다가 자 이후에 조사받으면서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했다. 이거는 수사기관 추궁에 따라서 말한 것을 자수라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 자 이거는 법정형, 처단형, 그 다음에 선고형이 되는 거죠. 법정형에서 형이 가중강명하고 그 다음 처단형하고 그 다음에 선고형을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 있는 것을 법정형. 자 우리 각특무 법경작에 따라서 가중강경한 상태를 처단형. 그 중에 일부를 픽 선고하죠. 픽셀에서 선고하면 그걸 선고야. 요 순서대로 한다. 요것도 3번 지문도 제 파이널인가요? 문제풀이 2단계에서 했던 지문 같고요. 4번은 각특무 법경작에서 아까 풀라고 했죠. 그래서 총론에 여기까지 푸셨으면 총론 9문제 중에서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7문제 정도는 맞췄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7문제 맞췄으면 아마 깔끔하게 7문제 맞췄으면 강론 푸셔가지고 한 85, 80 정도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과한 부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강의했다고 자부합니다. 10번 절도죄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횡령죄 된다는 판례고 2번 회사명의 통장을 갖고 가죠. 통장 자체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 있죠.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X. 절치한 자기합수표로
거스름 또 환불받는 거 별도의 횡령죄 아니죠. 불가불적 사유행위죠. 정답 3번. 19. 4번. 자, 이거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데 자기 정기 코드를 꽂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점유죠. 이것도 20년도 1차인가 19년도 2차인가 3차 나온 거죠. 절도죄가 성립한다. X죠.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죄 안 되죠. 그래서 옳은 지문 찾는 건가? 옳은 지문은 3번 찾으셔야 됩니다. 자, 11번. 폭행죄도 쉽죠. 뭐 위험한 물건 휴대 뭐 이런 쟁점입니다. 자, 우연히 소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등산용 칼 갖고 있는 것 자체는 그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지 않고 흉기 휴대에 해당하지 않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자, 몸에 지닌 이상 상대한테 인식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상대가 범행에 사용할 것을 요구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 칼 들고 와도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한다고 했고 자,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준다라고 돼 있죠. 보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뭐 2명이 가서 와 이 정도는 안 되고 여러 명이 가가지고 제압할 정도의 인식을 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르지 않아도 좋다고 해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지문도 재수론이 좀 많이 나왔어요. 단순 폭행도 하고 존속 폭행 상습성이 인정되면 별개 범죄가 아니고 중한 범죄 상습 존속 폭행에 대한 포괄일죄 이것도 뭐 많이 했던 판례죠. 재수론에서 많이 했던 판례고 재수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경유장 사무실 소화기 던진 판례 이것도 했던 거죠.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2번 협박죄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6시네요.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 자, 상대방이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다. 뭐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직무집행을 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는 협박죄 성립받는다. 말이 안 되죠. 읽어봐도. 자, 공군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비위 등을 자, 제시하면서 폭언한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상부기관 제출하겠다. 이거 협박이 되겠죠. 성립하지 않는다. X. 3번. 이게 재수론 문제입니다. 자,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시가를 들고 협박한 행위와 시가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는 거 두 개 행위죠. 이게 재수론에 나오는 거죠. 두 개 행위고 요거는 상경이 아니고 실체적 경화. 그러니까 학생들 제일 어려워하는 쟁점을 많이 낸 거예요. 학생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실경하고 상경, 포괄일죄, 재수 문제가 지금 파악을 해도 12번도 재수론 쟁점이 들어있고 11번 봅시다. 10번 불가불적 사후행위 쟁점도 넣어놨고 그래서 재수론을 열심히 안 한 학생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곳곳에 8번은 통으로 재수 문제를 냈고 1번 그러니까 재수론이 어려워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지 점수가 고득점 나오려면 제일 물어보는 것 중에 힘든 게 학생들이 그래요. 재수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형법, 형수법 통틀어서 재수론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위전착보다요. 전문법칙보다요. 제일 어려운 게 재수론입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재수론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제일 많아요.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판례를 많이 보고 문제를 외우셔야 해요. 계속 판례를 무슨 죄인지를 반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수론은 맨날 얘기하지만 경찰도 잘 못하고요. 검사도 잘 못하고요. 판사들도 잘 못해요. 다 못해요. 사람의 행위를 한 개로 보느냐 두 개로 보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거 설명 갖고 들었죠. 밥을 2공기 먹었을 때 이거 밥을 몇 번 먹느냐 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수론은 반복을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반복한 사람만 재수론을 잘하고 재수론을 잘하면 형법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 이제 읽으면 당연히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된다. 옳은 질문 4번이죠. 뭐 어려운 쟁점 아니고. 강간과 강제추행에서 아까 1번 보시면 한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러할 정도면 되는 거지 그럴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유사강하게 틀렸고 3번 이거 저거죠. 이거 우리 그 자기 와이프랑 와이프 친구하고 이제 술 먹다가 열심히 또 먹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중간간에 불능무시 맞는 판례고 이거 기습강간 설명에서 이거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20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던 거 이거는 예상했던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이건 맨날 나오는 거고 뭐 맨날 나오는 거고 유사강간 아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답이 3번 나왔어. 이 새끼들 돌았나? 그래서 내 입에 계속 손가락 넣어봤다니까. 이 유사 뭐야 이거? 왜 답을 3번 써? 경찰청이 이런 실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답도 가답안 올릴 때도 실수를 했고 그다음 시험 관리 감독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징계 받아야 돼. 징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재시험 각 원래 각은 재시험 각입니다. 재시험 각입니다. 공정성이 시험이라는 게 공정성이 지금 보세요. 지금
조국 씨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계속 지금 문제되는 게 공정성이잖아요. 공정성 지금. 세상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자녀의 공정성. 군대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대학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경찰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면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에요. 공정성을 다른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시험 감독관들이 공정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재시험을 쳐야지 상식적으로.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가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니들이 잘못한 거 책임져야지. 옷 벗고 수사권 조정도 병신같이 하고 있어서 연락 빡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이거는 공정성 무너졌기 때문에 재시험 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시험뿐만 아니라 시험 친 사람들한테 몇백만 원씩 물어줘야 돼. 이거는 국가에서 사법시험 만약에 시험 문제 오류 나면 소송하면 1,000만 원씩 물어주듯이 시험 봐서 진짜 못해도 몇십만 원씩 물어줘야 돼. 이거는요. 국가에서 소송 담당해가지고 물어줘야 되는 개인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고 재시험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청장 그만둬야 돼요.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게 말이 되냐고. 개새끼들 진짜. 자, 욕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관리 못하면 욕 먹어도 쌉니다. 14번 설명드렸고요. 자, 300점 이거 체크 잘하라고 했고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누군지 이거 두 문자 해가지고 사람 명시하지 않아도 그 있잖아. 그 책상 앞에 하는 K, H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많이 얘기 드렸죠. 특정이 가능하면 특정인에 대해 명예훼손죄 된다는 것이고 주소가 보여주면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가 안 된다고 했죠. 명예훼손죄 성립하는 것이고 무리한 정도에 해당한다. 뭐 이러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우리 뭐 공황장애 크도 했던 거고 이런 거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한심하고 불쌍하니까 이런 거 I fucking crazy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3개. 이 명예훼손죄가 개수형 나와서 나름 그래도 개수형을 2개씩 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1차에는 개수형 1개 나왔고요. 20년도 2차에 개수형 2개 나왔죠. 그럼 다음번엔 개수형 3개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15번 이거 얼굴만 들이밀어도 일부만 침입해도 주거 침입죄 되는 거죠. 이거 틀렸고. 이것도 지금 하급심에서 지금 싸우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복수의 주거권자라고 해서 우리 그 있잖아요. 남편하고 처하고 처하고 했는데 처에 동의받고 들어가는 거. 우리 판례는 복수의 주거권 중 일방이 동의받으면 주거침입죄 되죠.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지금 개기고 있어요. 복수의 주거권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와이프는 얼마나 행복했겠냐. 그 평온 자체는 해치지 않았다 해서 주거침입죄 안 된다고 해서 하급심에서 지금 반기를 한번 들었어요. 반기를 들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지금 다시 한번 개겼어요. 보통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있으면 판사들 다 알아요. 알고 있고 이 판례에서 지금 반기를 고등법원에서 야 사실상 평온 해치지 않았어. 와이프 얼마나 좋아했겠어. 주거침입죄 안 된다라고 해서 2심에서 지금 한번 딱 붙었어요. 그래서 3심 가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정리할 건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사실상 평온 해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것도 판례가 한번 정리가 다시 한번 되도록 지금 고등법원에서 한번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판례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복수의 주거권자 중에서 일방의 동의만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한다는 판례.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판례가 바뀌거나 변경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자, 3번 가스배관 타고 오르다가 발각되었다. 아직 문 연 게 아니죠. 창문 연 거 아니기 때문에 야간 주거침입 절대 착수라 볼 수 없다는 거고. 이거 배웠죠. 태거문학죄 성립하지 않는다. 5죠. 정답은 옳은 거 4번. 자, 16번 1번 지문도 설명했고 2번 지문도 설명했고 3번도 기망행위 수단으로 했는데 권리행사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을 용인할 수 없는 정도. 이게 나오잖아요.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이 답이죠. 포괄일죄라고 했죠. 그래서 16번에 재수론 문제가 또 나왔네요. 어렵죠. 17번 자, 적절한 것은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거중 책임 누가 져요? 검사가 지잖아요. 검사가 거중 책임도 안 지고 피고인에게 중실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이건 현존 건조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현주 건조물 해도 됩니다. 일반 건조물 방아지 아니고요. 3번. 자,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어요. 담장과 일부 벽체가 없어요. 이거는 건조물이라 볼 수 있다 없다? 건조물이라 볼 수 없다. 이거는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물건은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에 따라서 따져야 되는 것이고 건조물 방아체가 아니고. 정답은 4번인데 이것도 조합 소거법으로 풀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1, 2, 3번 2번 쟁점만 잡았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1번 3번 다 아는 판례고 2번 쟁점만 찾았으면 자동차가 현주 건조물 방에 들어가는지 그거만 찾으셨으면 저는 2번만 헷갈리지 않았으면 4번을 체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2번 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정리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고학생들이 조문 정리 안 한 사람들이 아마 2번, 4번 중에 헷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마다 하나씩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이 똑 떨어지는 거 없이 꼭 2개씩 헷갈리게끔 줘서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학생들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8번. 이건 뭐 맨날 하는 거죠. 정치 내에서 사기죄 성립하는데 달라고 한다고 돌려주는 새끼가 있겠습니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고. 요것도 이거는 기출 말고 문풀에서도 여러 번 했던 거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죠. 해당하지 않아서 요 가져가면 리베이트이긴 한데 약국장이 가져가게 되면 뭐가 된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것도 몇 번을 했던 판례고. 3번 답 나왔죠. 이거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중간생략 등격 명의신탁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3번. 그러니까 문제는 좀 어렵게 보여도 2번이 좀 어렵게 보여도 딱 3번 와서 걸리잖아요. 4번.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동의 없이 자 담보로 제공했다. 그게 불법용도 의사가 표현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뭐 3번이 답이 너무 그냥 벌리고 있어가지고 손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쉬웠죠. 19번의 기억 지문은 사실혼 관계 증여 자동차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여자친구한테 가방 준 사람 가방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설명해서 했던 거죠. 자동차 줬어요. 그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여자친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니까 절도죄가 된다. 절도의 종류라고 볼 수 없어요. 신변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했어요. 폭행하는 순간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에서 상해합니다. 중강도 상해,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 디귿지문은 안 했어요. 디귿지문 안 해가지고 오씨,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수 찾기였으면은 어우씨 김단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라고 했을 텐데 다행스럽게 조합형이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다행이었습니다. 자,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미고지했다. 이거는 뭐 굳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예요. 그래서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고 X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공보 불개제라고 형사법도 그러니까 공보에 게재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중요한 판례는 공보라고 해가지고 게재를 하거든요. 공보 불개제 판례도 형사법에서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보 불개제는 언제 공부하는 거냐면 사법시험 1차 때 안 하고요. 사법시험 2차 때도 안 하고요. 연수원 1년차 때도 안 하고요. 공보 불개제 판례는 연수원 2년차 때 하는데 출제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어려운 판례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점수가 두 개 합쳐서 한 140점 정도 되면은 굉장히 합격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다른 거에 밀려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한 130점에서 140점 정도면은 붙는데 딱히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형사법은 꽈락 없겠지만 형법은 꽈락들도 좀 있을 거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소송을 취하했다. 소제기하는 거, 청구소송 제기하는 거 사기에 착수했죠. 소송 제기 사기 착수고 그 다음에 소송 취하했으면 사기는 미수가 되겠죠. 맞는 지문이고. 자, 가불이 공모하여 간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의 적금 매체, 통장이나 무슨 현금 카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했다. 자, 정의병에게 계좌로 송금한 사기 피해 중에 사기 피해죠. 일단은 사기죄 방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별도 횡령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조합하면 이거 1번에 5, 기억이 5, 니은의 5, 디귿의 X, 5X, 5X, 55X, 5X. 정답은 2번. 자, 20번. 자, 이거 그 전북 교육감 사건이죠. 그 위법한 거, 그 준수하지 않은 것만으로 직무유기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도적인 방임이나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 3, 4번도 많이 했죠. 수사 우리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구속 불구속 사유나 무슨 증거를 갖고 내지 안 할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고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형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했다. 그럼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설명했죠. 여기서 돈 받으면 사전수뢰죄, 단순수뢰죄, 사후수뢰죄. 언제 받았습니까? 퇴직 후에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사후수뢰죄가 되는 거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가 끝났고요. 요 정도 하고 제가 또 답지 해설하고 해가지고 그 카페에다 공지 올려놓을게요.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할 얘기는 또 시험을 볼 수도 있다. 또는 모두 정답 처리해 줄 수도 있는데 모두 정답은 이거는 해결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개인들에게 따로따로 보상을 하고 청장사과 하시고 시험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고요. 요 정도고 형법 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10분 쉬고 이어서 형사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